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오늘이 벌써 일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걸 느끼고 또 저번 주 주식장을 정리해보는 차트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몇 가지 문의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강의, 제가 차트 공부한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강의로 해줄 수 없는지, 두 번째로는 멤버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영상 후반부에 넣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 영상의 길이는 아마 평소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의 총 길이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봉이고요. 저는 상당히 좋게 마무리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직전에 출전했던 저항 라인 2900을 넘어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전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던 2850이라는 부분을 위로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좋게 본다. 이전에 저항을 하나 부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2900 위로 주가가 마무리가 된다면 나스닥의 조정은 끝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2850위로 올라옴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했던 파동에 대해서 저번 주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었을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올 주에 볼 것은요, 첫 번째로는 2900 위로 안착을 해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2750을 지켜주는가입니다. 만약에 2750이 깨지게 된다면 밑으로는 2550, 그리고 2400까지 또다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주가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딱 맥점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이 이제 반등할까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미국 주식 나스닥 선물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꼬리를 길게 그리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승의 힘이 좋은 모습이고, 여론가 조시 지난주에 또 치열하게 싸웠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의 주봉을 본다면요, 자 보시면은 이번 주에 생긴 양봉이 저번 주 이 음봉의 딱 중간, 몸통의 중간 부분을 찍고 살짝 그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본다. 이 음봉을 좀 잘 되돌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 주봉이 이런 모양이었다면 저도 조정의 가능성을 더 고려를 했겠지만, 0.5 이전 음봉은 0.5 근처로 어쨌든 마무리 해줬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을 TQQQ로 본다면요, 자 TQ의 경우에는 이 74에서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74는 제가 이때쯤 잡은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TQ의 경우에는요, 이 79를 위로 돌파를 한다면 조정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대략 나스닥 선물의 290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 동일하게 73이 중요한 맥점입니다. 만약에 TQ가 73을 이탈하게 된다면 나스닥 2400을 이탈한 것이고, 나스닥의 추세는 하방이 됩니다. QLT는 이전과 라인이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마무리니까 SSO U%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SSO의 경우에는 참고로 이거는 S&P 500의 2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미국 주식이 처음이거나 변동성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SSO를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SSO는 제가 저번 브리핑에서 이 92 초반대가 지지선, 스탑로스 라인이라고 했으며 96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매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추세가 좋습니다. SSO 같은 경우에는 96을 상방으로 돌파해서 안착하게 된다면 조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잡은 스탑 라인은 1차로는 94가 있으며 2차로는 92입니다. 이것을 U%로 본다면 U% 또한 94에 돌파 안착하는 순간 조정은 끝나게 되며 1차 스탑 라인 91, 2차 스탑 라인 88입니다. 그리고 이 88 근처에서 상당히 좋은 매수 구간이었죠. 제가 이전에 스탑 라인으로 잡아놓았던 곳입니다. 과거 제가 U%를 다룬 영상 몇 개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여기를 이전부터 잡아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슬입니다. 속슬의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초쯤에 속슬 26.3불에서 저점이 아마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6.3에서 몇 번의 반등을 해주더니 이렇게 28 위로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슬이 괜찮습니다. 제가 그 전에 속슬을 상당히 많이 욕했긴 하지만 또 추세를 돌리고 있는 거 앞에서 여전히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속슬은 괜찮다. 28 위로 안착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에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다음 속슬의 목표값은 단기적으로는 30이 됩니다. 이 30 근처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속슬이 좀 두려워서 지금 팔아야 되나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속슬을 홀딩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슬을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추세를 잘 돌리고 있는 애를 매도할 이유가 없죠.
다만 속설의 경우는 제가 27.3에 새로운 스탑라인 하나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는 선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본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속설은 이런 식으로 웨지를 그린 후에 이것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시면은 이 웨지 이후에 돌파를 해주고 딱 밟을 수가 있습니다. 리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리테스트 라인이 27.3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을 바라봅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속설에서는 그래서 1차적으로 스탑 라인 27.3 여기를 깨게 된다면 좀 조심해야 되며, 그리고 2차적으로 26.3을 깬다면요, 제가 말했다시피 속설은 다시금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관망합니다. 지지선을 잡지 않겠습니다. USD인데 USD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엔비디아랑 같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참고로 USD 안에 엔비디아가 30% 거의 들어있죠. 어쨌든 그래서 USD의 경우에는 다시금 이 64라는 맥점 근처로 왔습니다. 그래서 64를 이제 이번 주에 지켜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64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USD는 추세가 꺾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도 횡보하는 와중에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인데요. 그러나 제가 큰 뷰에서 USD건 엔비디아건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위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점이 지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만 지켜준다면 USD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64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한 파동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4 밑으로는 추가적인 매수, 덕점 매수, 물타기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며, 제가 좋아하는 추세를 다시 돌릴 때 그때 잡아보는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USD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64를 지키는지를 보자. 그리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저항이 세 군데에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68, 두 번째는 71, 세 번째로는 75입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USD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이 141 근처를 다시 밟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치열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4시간봉 볼린저 밴드, 엔비디아가 정말 잘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위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4시간봉 볼린저 밴드 22평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중기적으로는 행보이고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인데요. 다음 주에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이 선을 딛고 딱 반등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본다고 해도 이 볼린저 밴드 이 중단선을 살짝 밑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좀 이전보다는 추세가 안 좋아졌긴 합니다만, 이전에 계속 위로 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 141을 지켜주는 선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만약에 141을 깬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137을 깨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추세가 하방이라서 한 파동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USD와 마찬가지로 추세를 살짝 돌린 뒤 다시 잡겠습니다. 137 밑으로 빠진다면 그 밑으로는 물타거나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141을 딛고 올라온다면 저 이 가등성을 더 크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저항은 1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을 넘는다면 안착을 한다면 엔비디아의 조정은 끝납니다. 이것을 엔비디아로 본다면요, 여기 76, 이 76이 엔비디아의 141에 해당되는 값이고 71이 엔비디아의 137에 해당되는 값, 그리고 86이 엔비디아의 150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저는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360이라는 구간에 단기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는 말을 해놨지만, 그래도 어제 주가도 여기 지금 360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죠. 그러나 이 단기 저항을 보고 미리 매도한다는 것은 좀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저는 이 추세를 들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꺾일 때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은 여기서 고점 예측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깬다면 그때 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여기 계속해서 330 초반대를 지켜주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계속해서 이 부분 신규가 단타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임을 좀 설명드렸던 곳이고, 1차 스탑 라인으로는 330 초반, 2차로 320, 3차로 300이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300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이렇게 상승했던 추세가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되돌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300 밑으로 빠진다면 대피해야 됩니다. 300 밑으로 빠지면 조정이 좀 아플 것이다. 아무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다시금 내려오더라도 300쯤에서 지지받고 이제 위로 치는 그림을 가능성을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온다면
적어도 한 320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좀 리스크 지겠다면 300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300 넘어가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요약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본다. 이제 2750을 지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 스탑로스 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QQQ는 79 돌파시 단기적인 조정이 끝나면 저항과 스탑 라인 이렇게 되고, 여기 S&P 500, 이제 변동성이 좀 적은 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S&P 500, SSO와 6% 같은 경우에는 스탑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쏙스의 경우에는요, 26.3 저점을 지켜주고 잘 오르고 있습니다. 28위랑 착했으므로 좋게 보고요. 다음 목표는 30입니다. 그리고 27.32, 새로운 스탑 라인 하나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기 전까지 아래에서 잡은 사람들은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홀딩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저항은 30입니다. 목표값이고요. USD랑 엔비디아 같이 엮어서 보자면 이제 엔비디아 함께 떨어졌고, 근데 이전과 맥점은 같다. 단 추세는 하락이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근데 이 조심하자 말이 뭔가, 이거는 뭐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조심하자 말은 약간 추세가 단기적으로 하락이니까 이런 식으로 오를 때 포모에 추격 매수 하지 말고 그냥 맥점에서만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여기를 딱 밟고 안착하는 걸 보고 확인 매매 들어가는 것, 그게 단기 추세 하락의 종목에선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일봉이 64, 일봉 단위입니다. 일봉이 64 밑으로 마감한다면 제 뷰가 틀린 겁니다. 64 밑으로 나간다면 한 바동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관망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켜볼 것은 141과 137을 지켜주는지이고, 137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깨면 제 뷰가 틀린 겁니다. 이것을 NVDL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본다면요, 그냥 볼펜 22평 위로 타고 오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서 강세입니다. 강세고 저라면 홀딩 하겠고, 차라리 이 스탑 될 때 매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개인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키움 순매수 순위에 TSLL 대신에 마추 이런 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숏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 심리도 좋다. 그리고 TSLL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이제 이 뒤부터는 저희 강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멤버십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 거니까 차트에 대한 건 딱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차트 분석 강의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겸손하 걸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력 매매가 비트코인 선물이기 때문에 시장 앞에서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진짜 매매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를 매일 느낍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을 유튜브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영상 올리는 것과 그거를 강의나 책으로 제작하는 거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근데 요청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사트라에 모를 때는 그런 것들은 많이 간절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작은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그냥 이제 파일럿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유료 멤버십 하거나 그럴 생각이 당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피드백, 댓글 반응을 보면서 어떤 점이 궁금했고, 어떤 점이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어떤 점이 어려운지 이런 걸 좀 제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좀 다듬어지면 저만의 매매 스타일을 녹여낸 강의를 좀 미래에는 유료화해서 해볼 생각인데요. 당장엔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를 거창하게 강의라기보다는 꿀벌TV라는 유튜브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봅니다를 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 찍을 때 제가 참고했던 책 같은 것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차트 볼 때 뭐 보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차트 볼 때는 제가 매물대, 캔들, 이평선,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등등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을 다 보고요. 플러스에서 이제 저만의 방법을 쓰는데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은 멤버십 안 하는 이유인데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제 생각을 좀 많은 사람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한 분석도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저는 확률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멤버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걸린 것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틀려도 그냥 자신있게 제 소신대로 눈치 안 보고 차트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십을 안 하는 거고, 커피 한 잔 같은 후원용 멤버십 정도는 제가 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해 주시는 대신에 일주일에 라이브 방송 한 번 정도 같이 해서 이런저런 차트 이야기, 종목 이야기 같은 거 하는 거로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꿀벌TV는 공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